와, 열심히 했네, 끝까지 했네, 성실하게 했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멘트는 맞는데 질려요. 이제 뻔해 레퍼토리가. 뭘 해가도 열심히 했네. 이 국어를 해가도 열심히 했네. 수학을 해가도 열심히 했네. 그러면 이제 서로 질려요. 애는 애도 또 저 소리 이제 그런 무감각해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전 초등학교 교사이시고요. 20년 동안 쌓아온 교육 정보와 경험을 많은 분들께 나눠주고 계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유튜브 운영자이신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 이제 이은경 선생님이랑 저랑은 이제 같은 이제 또 교사의 어떤 경험이 있고 하면서 이제 만나뵌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모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오늘-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은경 선생님이 저희 초초방 채널에 이제 나오게 되신 게 특별하게 이게 새로운 첫 도전을 하셨다라는 네.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42이거든요. 네. 네, 42살이 되는 1월에 정말 겨울잠을 자듯 웅크리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했던 제 인생 최초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번역 일이었어요. 아, 번역이요. 네,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처음 도전이다 보니까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만 막상 책이 나오니까 너무 또 기쁜 거예요. 네. 너무 좋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해보고 싶다. 아, 지금 여기 이제 출판사분들에게 지금 피아노 주는 거예요? 네, 어떤 책인지 볼게요.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책이거든요. 봤더니 덴마크식 자녀 교육이요. 궁금했던 거는 이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거에는 이유가 있겠다. 행복지수가 높은 국민들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양육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거다. 뭐든 얻을 게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 관심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행복하게 뭐 육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는 번역하면서 계속 느낀 거는 이 번역하는 기간 동안 제가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좀 괜찮았어요. 네. 네. 정말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눈빛이나 이런 게 약간 덴마크스럽다기보다는 네. 여기에서 하라는 걸 제가 자꾸 따라하려고 노력을 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덴마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셨나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저는 우리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못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결과가 너무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잘 나오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덴마크처럼 급진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막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 안에서 일상의 행복과 만족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안에서 이 부모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계속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아이를 키우고, 이것들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했으니까 네. 좀 그런 방식의 육아를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시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부모의 기본값이라는 그런 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 부모의 기본값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딱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 방식을 그대로 이 안에 마치 이렇게 박아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가 자라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양육 방식을 내 안에 기본값으로 가진 상태에서 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덴마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모든 네. 부모들에게 공통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신기하게도 유전자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하고 있는 많은 행동이나 말들이나 이렇게 눈빛,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만 보잖아요. 되게 또 비슷해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 맞아.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거. 무의식적으로 박히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우리 안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 희망적인 거는 유전자는 절대 못 바뀌어요. 그쵸? 근데 기본값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기본값이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값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값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값을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는 기본값을 더 좋은 기본값으로 만드는 어떤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네.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좋은 기본값을 물려주자 이거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미국인이에요. 아 미국인이에요? 네, 되게 덴마크식 신기하죠. 교육법을 미국인이 쓰신 이분이 거구나. 어쩌다 덴마크 얘기를 하냐면 덴마크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결혼을 해서 덴마크에 가서 살다 보니까 본인은 기본값을 미국의 양육 방식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 덴마크 사람들 다르게 키운단 말이죠. 근데 행복해 보인단 말이죠. 잘 키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문화 안에서 우리 덴마크의 교육이 최고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타 문화의 사람이 약간 떨어진 시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런 까닭에 미국인이 쓰신 거라서 parent 있잖아요. P-A-R-E-N-T 부모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6가지 각 스펠링 이니셜을 따서 6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parent. 자, 첫 번째가 이제 P네요, P. 네. 1단계가 P예요. P는 무엇이죠? 놀이하기. 근데 그냥 놀면 안 돼요. 자유롭게 놀아야 돼요. 자유롭게. 네. 틀 안에 가둬놓고 놀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능력,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확확 달라져 버리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놀이의 매력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친구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된 아이는 수학 천재가 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일상의 기술을 갖추게 된다. 기술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네. 이게 자유놀이라는 게 그냥 친구랑 뭐 놀아? 이게 이제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 상황까지만 부모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싸우든 각자 놀든 사이좋게 놀든 뭐 누가 누구 때문에 울고 뭐 그 상황을 해결하든 못하든 크게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개입이 좀 지나칠 때가 있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 되고, 네. 네. 한 번 더 서로 안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2단계는 parent 해서 P 다음에 A예요. A. 네. A 뭔가요? 진심으로 대하기라는 건데요. 그냥 진심으로 막 이거 아니고 어떤 언어 습관에 관한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칭찬법에 대한 건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들과 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는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얘기인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결과 말고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해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체통이 보통 빨강색인데 파랑색으로 칠했네. 파랑색으로 칠한 이유가 있었어? 왜 파랑색으로 칠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랑색 우체통을 만들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느낌이 들었어? 라고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칭찬하라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이렇게 힘들어도 꼭 참고 하다니 꼭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애가 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네, 하는 것을 네. 의미를 하는 거네요. 궁금해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네. 관심을 갖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느껴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이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 와, 열심히 했네. 끝까지 했네. 성실하게 했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멘트는 맞는데 질려요. 이제 뻔해 레퍼토리가 뭘 해가도 열심히 했네. 국어를 해가도 열심히 했네. 수학을 해가도 열심히 했네. 그러면 이제 서로 질려요. 애도 또 저 소리 이제 그런 무감각해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해왔으면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와, 오늘은
5줄을 써왔네. 어제는 3줄밖에 안 썼는데 5줄이나 썼는데 쓰면서 힘들지 않았어? 라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거죠. 많이 하면 힘들어요. 한 가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내 것에 대해서 궁금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parent R이에요. R. 네. 자, R. 같은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선글라스 쓰면 다른 색깔로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밝은 선글라스를 썼다라는 느낌으로 모든 걸 다 좋게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하고 아이랑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언어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 현실적 낙관주의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낙관적이기만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딱 제한하지 않아요. 아이의 어떤 모습을 단정 짓거나 아이를 평가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수식어를 달아주고 그 아이가 그걸로 이제 그 안에 갇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어지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진짜 정리 꽝이야. 정리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또 우리는 이게 얘를 위한 말이기는 한데 그냥 내가 단정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말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그런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그 와중에 아이가 어지른 건 사실 팩트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불러내온 결과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딱 꺼내놓고 막 어지럽게 하는 애는 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것도 재밌어 보여서 정리는 안 됐지만 책에 대한 관심이 막 폭발한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면을 봐줘야 돼요. 쉽지는 않죠.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좋은 게 엄마가 이렇게 단정 짓는 언어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아이들도 그걸 또 따라하죠. 우리 왜 학부모 상담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투며 애랑 엄마가 같은 말투를 쓰고 네, 있어. 뭐 어이며 걸음걸이며 네. 저 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멘트를 엄마가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걸 볼 때마다 막 깜짝 놀라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이렇게 좀 서로 갈등이 생길 때 가만 보면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단정 지으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되게 심각하게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단정 짓는 그런 말투를 부모님에게서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단정시키지 말고 네. 언제든지 성장 가능 또는 발전 가능, 변화된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을 사용해서 말을 해라. 근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책 안에서 말의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고 아빠가 어떻게 말을 하고 우리 아이의 기본값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덴마크인들의 어떤 그 멘트들을 그대로 따다 써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주요 멘트들이 책에 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네. 멘트를 좀 갖다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체벌을 지금까지 훈육 방식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다면 그만하세요. 그거 아닌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과 거짓말은 맞는다. 기은경 선생님은 도둑질과 거짓말은 맞는다. 이거 멈추라고 했는데 멈출 수 없어요. 아.